예, 힘드시죠? 46페이지요. 반사의 질성이로 무효인 경우에 효과가 되겠습니다. 제 무효의 효과를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의 일반적 효과, 여기에 일반적 효과란 이야기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의 효과를 말해요. 반사의 질성이로 무효가 된 것은 법률행위의 무효 중에 이례적이라. 이례적 되겠죠? 예.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은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도 이행을 해버렸다고.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1, 2월 달에 부당이득이 용태가 아니라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 법률행위가 무효란 결론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이 밥 먹듯이 따라와요.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이행한 것을 반환,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는가까지라도 기억하라고요. 법률 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 사실 용태하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 사건으로 나눌 수 있어. 부당이득은 사건이에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때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법률행위가 무효인데도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면, 받아버렸다면 그 이득이 법률행위 무효, 법률행위가 있다 없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이 무효의 일반적 효과입니다. 권리로 표현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의무로 표현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반환의 범위는 원칙이 선의의 현존 이익만, 악의의 자는 전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 보자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는 반환의 범위가 같다 다르잖아요. 선의도 어떻게 돌려주는 게 해제라고 해. 전부, 죄송합니다. 선의도 전부 반환하는 게 무엇이다? 해제라고.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는 것이 계약이 해제가 되고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반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가 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란 표현을 쓴다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는 반환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선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반환 범위는 선의예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예자는 전부 반환해요. 예. 근데 반환 범위에 특칙이 있다. 예외를 특칙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할 때 혼자서는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완성시킬 수 없는데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한 것은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때 선의 악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엇만 반환하면 된다고? 현존 이익만.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반환 범위의 특칙이라 말한다. 그래서 무효의 일반적 효과는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한 것은 돌려달라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되겠죠? 예. 를 기억하고, 그럼 비교한다면 법률행위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의 효과요.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똑같아요. 그래서 적지는 않아요. 이미 이행했다면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촉을 한번 볼게요.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이 같으면 안 되죠? 예, 없어요.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가?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이란 달리 불법의 원인이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돼야만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이지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은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아듣습니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에는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있는 법률행위를 먼저 규정하고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지 않거나 혹시 현재는 미처 예견하지 못한 미래에 올 문제 있는 법률행위를 대비하여 무엇을 규정해 놓고 있어? 103조를. 그래서 103조는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민법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이 있다면 그 무효는 원칙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 민법 108조는 통정허위 표시는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어? 무효요. 그럼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103조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1월달에 설명드렸습니다.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그때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이 없을 때 마지막에 적용하는 규정이 무엇이다? 103조예요. 최후에 적용한다고. 그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무효란 규정이 있다면 103조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효는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을 원인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이행한 것이 불법을 원인으로 이행, 급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앞 시간에 이중매매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제2매수인은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매도인도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것을 돌려달라, 즉 말소 등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게 법 이론이에요. 자,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효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셋 다 결론이 다 달라야죠.
자, 이미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을 합니다. 왜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무엇을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103조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돼도 이행한 것은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해요.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을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하는 결론이 약간 달라지는 이유는 불법이 달리 말하면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한다? 불법의 원인이 가해자인 폭리자에게만 있지 피해자 본인에게는 불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급여한 것이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가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혹시 어려우면 반환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 세 가지 무효의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효과를 확인한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론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말미에는 셋 중에 하나를 효과로 적어놨다고. 거의 대부분의 무효의 효과는 무엇을 적어놨다고? 첫 번째를. 103조 말미에는 무엇을 적어놓았고 이 효과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금 이따 할 것인데 그 효과는 말미에 무엇을 적어놓았다? 이걸 적어놓았다고요. 되겠습니까? 를 구별하시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을 그 효과를 사례로 자주 물어봐요. 사례 한번 해보자고요. 가령 재력가인 감남이 있어요. 아리따운 얼려가 있습니다. 감남이 얼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정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여계약 자체는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의 질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가진 자가 갖지 않는 자에게 재산을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감남이 얼려에게 정여할 때 조건을 붙여버렸다고. 첩계약을 조건으로. 첩계약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안 했다? 위반했다고. 이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고 말해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불법 조건이라 말해. 그럼 우리 시험의 불법이 단순한 불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오늘 세 개 다 등장했네. 아까 했던 동기의 불법,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불법 조건의 불법,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불법 원인급유의 불법의 원인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해요. 됐습니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했었잖아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므로 법률행위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얼굴만 예쁘지 멍청한 얼려. 이 얘기만 듣고 감남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렸어. 차후에 안 준다고 소송해봐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똘똘한 얼려는 커피도 한 잔 먹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 당신이 재산이 그렇게 많다면 한번 이행해보라 요구해야 돼. 그럼 가령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얼려는 반사적 효과로 완전하고 유효한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행을 했다면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남은 얼려에게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내 것이다 하고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반사적 효과로 얼려는 완전하고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차후 이 얼려가 제3자와 이 빌딩을 또다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제3자는 이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이 제3자는 무엇이어도 악이라 할지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까지의 사례를 갖고 이 효과를 물어본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를 보시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볼게요. 자, 민법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때 이 104조는 103조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반사의 실수행위의 한 유형인데 실생활에서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별도로 몇 조에 규정하고 있다? 104조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달리 이렇게도 말해요. 폭리행위라고.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없다? 있다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실생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럼 103조와 104조의 차이점은 103조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규정이라고. 그런데 104조는 무엇이다? 구체적이라고. 구체적 규정이에요.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이걸 시험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먼저 객관적 요건이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달리 말하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 그럼 그것을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란 표현이 만약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고 파는데 토지가 시가 2억짜리를 2억에 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2억짜리를 2억에 샀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가 1대1이잖아요. 불균형이 있다 없다? 없어.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가치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10억짜리가 돼버렸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매수인은 땡 잡은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무상행위가 포괄적인 용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다? 정여요.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정여하는 자가 정여를 받는 자에게 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이지 수정자, 정여를 받는 자는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럼 경매는요? 경매는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를 생각하시고 경매 재미난다 할 때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강주 갔겠네. 그 양반 집이 한 100억 상당인데 몇 차례 유찰되고 지금 몇십억 빠졌어요. 더 빠질 거예요. 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거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람이 땡깡 부리면 어떻게 쫓아낼래요? 쫓아내야 돼. 분명히 땡깡 부릴 거예요. 들어 누워서 안 나올 거라고. 그런 부담을 갖고 그걸 사려고 한다 안 한다. 근데 일정 시점이 되면 살려고 해요. 자꾸 유찰되고 100억짜리가 한 30억쯤 내려오면 제가 살 거예요. 왜? 땡깡 부리도 그 위험 부담을 안고도 골치 아파도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몇 차례 더 유찰될 거예요. 아마. 뻥입니다. 30억 이세 사지. 경매의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법률 규정이고 적법 절차예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어? 법률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법률 행위지만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 요소는 무엇이다? 의사표시요.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안 해. 경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고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겨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나 채권 포기 행위와 같은 단독 행위는 단독 행위 중에 대표적인 판례가 채권 포기 행위입니다. 채권 포기 행위와 같은 단독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모 회사와 거래하던 하청업체 사장이 부정수표를 발급했거든. 그래서 형사 고소당해서 지금 깜빵 유치소에 유치장에 앉아 있다고. 그런데 회사 측하고 합의를 하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내가 남편을 대리해서 회사 측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합의를 해주는 대신에 조건을 걸었어. 그 남편이 가진 회사 측에 대한 채권 포기하라고.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채권 포기하고 그리고 합의를 받았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이 나와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채권 포기한 금액이 너무 크다고. 대부분이 단독행위, 채권 포기행위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무엇이 성립할 수 있다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야. 자, 주관적 요건이에요.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피해자는 달리 본인이라고도 말해요.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 가해자는 달리 폭리를 취한 자라고 무엇이라 표현한다? 폭리자요.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셋입니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요.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셋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어요. 예. 거기에 궁박의 의미는 시험에 물어봅니다.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해요.
겁박까지는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1, 2월 달에는 설명드렸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공궁이란 말은 경제적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공궁이란 말이 경제적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경솔의 의미는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경솔이란 이야기가 제가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사려 깊지 못하고 함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무엇이라 경솔이에요. 경솔. 그 자식 경솔하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다고. 뻥입니다. 예, 경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는 이야기. 그 무경험은 없을 무자예요.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영역은 누구라도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의 무경험을 말하는 것인가? 일상거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상거래 영역의 경험이 없다면 과장되게 혼자서는 일상거래를 못한다고. 심지어는 약간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혼자서 학원도 못하. 어떻게 오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상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또는이지 밋이 아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되지 셋을 모두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본인이 피해자가 직접 법률행위하면 이 주관적 요건을 모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건 시험에 안 물어보고 만약 법률행위를 대리를 시켰다면 법률행위를 대리시켰다면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경무대를 기억합니다.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이요. 그 말이 무엇이다? 경무대요. 그럼 자동적으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본인이요. 모두를 다 기억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무엇만 기억하자는 취지다? 경무대요. 경솔, 무경험은 누가 죄송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대리인이요. 그럼 궁박은 본인입니다. 궁본, 경무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폭리자, 가해자가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무엇까지 있어야만 한다고? 의사까지.
그럼 알고만 있은 것이 인식만이잖아요. 피해자가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무엇까지 있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폭리행위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악의가요.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악의까지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돼. 단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셋을 모두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입증 책임은 예습이에요.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이나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령 예를 든다면 시가 10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면 매도인은 10억짜리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대금 2억을 지급하는데 10대 2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가해자가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추정이 되지 않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정되는 게 없어. 그 무엇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는 게 없으니까 입증 책임은 그 모두를, 요건 모두를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설명은 해드릴 것이나 입증 책임은 시험장에 가서 분석은 안 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다음 주의할 비진의 표시에 입증 책임을 물어보면 누가 입증하는 것이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말이 불공비무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무엇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누구라고? 무효 주장자라고.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무효가 돼. 그럼 요건을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누구다? 무효 주장자. 만약 추정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전환, 변경이 될 수 있잖아.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추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원칙에 따라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객관적 요건과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과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입증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니까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요건 모두를 누가 입증해야만 해? 무효 주장자.
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례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걸 이해하자고. 가령 예를 든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할머니가 10억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매할 때 2억에 팔아버렸다고. 그럼 이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볼 수 있죠. 예. 그럼 그 할머니가 10억짜리를 2억에 판 이유가 셋 중에 하나만 있다면, 경솔 또는 무경험 또는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면 주관적 요건 갖추었잖아. 근데 상대방이 폭리를 취한 자, 가해자가 할머니가 경솔 또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을 했다면 그때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하잖아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만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제가 예를 든 것은 매수인인 가해자에게만 불법이 있지 매도인인 피해자에게는 불법이 있다 없다? 없어. 성립했다는 전제하. 그러니까 매수인인 가해자는 대금 2억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할머니는 10억짜리 토지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할머니 2억 땡 잡은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려운 모양이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55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있죠? 예,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보강하고 특강하고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